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연합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유럽연합 중에 나라 이름에 엑시트가 붙은 나라들 이야기인데요. 유럽연합 탈퇴, 엑시트는 탈퇴죠. 그래서 탈퇴와 관련된 나라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영국의 엑시트, 브렉시트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요. 그리스의 엑시트, 그렉시트 위기도 심각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다시 이탈리아의 엑시트, 이텔렉시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들에서 엑시트, 즉 유럽연합 탈퇴 움직임이 생겼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미 벌어진 브렉시트부터 시작을 할까요? 영국의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결정된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유럽 대륙의 다른 나라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브렉시트가 초래된 상황을 이해하려면 간략하게나마 유럽연합의 역사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럽연합은 1993년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나 그 뿌리는 1945년 2차 대전의 종전과 더불어서 움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의 참화를 더는 되풀이하지 말자 이러면서 1946년 프랑스와 독일이 먼저 화해를 했고 1951년에는 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로 발전을 했습니다. Coal and Steel Community인 거죠. 네, 영국은 처칠 수장이 그 과정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6년 후인 1957년에 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서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 경제 공동체가 출범을 했는데 그때도 영국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 EEC, 유럽 경제 공동체에 영국이 참여한 것은 1973년인데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960년대 영국은 유럽의 병자로 불렸었거든요. 반면에 EEC 회원국들, 대륙에 있는 나라들 경제는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 회원국들 간의 자유무역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성장에. 영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EEC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EEC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EU, European Union이 되는 거죠. 영국의 참여는 유럽 나라들과의 정서적 동질감 때문이 아니고요. 경제적 이해득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회원국이 된 이후에 영국은 유럽 공동체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곤 했어요. 게다가 영국은 EEC 의 제도적 틀이 이미 완성된 후에 참여했기 때문에 EEC가 1957년에 출범을 했는데 영국이 참여한 건 1973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1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미 틀이 다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EEC의 틀을 만든 나라들은 Inner Six, 내부자 6개국으로 불리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서독 이렇게 6개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낄 수 없는 영국으로서는 뭐 불만이 많았지만 그걸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1979년 영국 수상이 된 마가렛 대처는 유럽연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분담금이 지나치게 많다. 우리 돈을 돌려달라. 뭐 이러면서 유럽연합의 예산 삭감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영국이 유럽연합을 싫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그 후에 1988년 유럽연합이 노동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겠다. 회원국들이 그걸 받아들이라 라고 선언을 하면서부터입니다. 그 당시 대처 수상이 이끄는 영국은 자유시장주의에 입각한 파격적 개혁이 한창이었고 경제도 그 덕분에 살아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럽 나라들 때문에 영국이 원하지도 않는 규제를 받아들여야 하게 생겼으니 짜증이 날 만도 했던 거죠. 결국 대처 수상은 벨기에의 브루헤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유럽연합을 비판하기에 이르릅니다. 영국 상원의원인 데이빗 윌렛라고 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르면 영국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브렉시트, 브리튼 엑시트, 즉 유럽연합 탈퇴의 길로 들어섰던 겁니다. 유럽의 국가들에는 노동 규제나 사회적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게 되면 규제가 강한 나라들에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규제가 강할수록 투자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자본이 빠져나가고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실업률도 높아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국경이 닫혀 있다면 문제가 있어도 그럭저럭 지낼만 하지만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울수록 규제로 인한 폐해는 빨리 그리고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 모든 회원국들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면 당장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EU의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이 유럽 공동체, 유럽 연합을 관리하는 관료기구가 생겨나면서 관료제의 자체 관성으로 생겨나는 이 규제들도 많았습니다. 영국인들이 말도 안 되는 규제, ridiculous regulation이라고 비난하면서 꼽은 규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토스터기, 헤어드라이어 이런 것들이 환경을 해친다면서 사용을 금지한다 라든가, 영국의 단위들이 있잖아요. 인치, 파운드 이런 걸 사용을 금지하고 미터법만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규제가 또 생기기도 했고, 바나나에 대해서도요, 모양이 반듯하지 않고 많이 휜 바나나는 판매할 수 없다. 또 풍선을 부는데 8살 이하, 8세 이하 아동은 풍선을 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제까지 생겨났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도저히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국인들의 정서가 이렇다고 보니까 대처가 보수당 당수로서 이제 물러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1990년부터는 노동당이 집권을 했는데, 이 노동당도 유럽연합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1991년에는 심지어 유럽연합 탈퇴를 정강정책으로 내건 영국 독립당 UK Independence Party라고 하는 당까지 결성돼 가지고 세를 키워나갔습니다. 결국 2016년 6월 브렉시트는 국민투표에 붙여졌고요. 개표 결과 찬성 52, 반대 48 이렇게 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의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31일 영국은 실제로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엑싯, 탈퇴한 거죠. 브렉시트에 찬성 투표를 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찬성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꼽자면요. 첫째, 영국의 문제는 영국인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 EU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둘째, 이민과 국경에 대한 통제권, 이게 유럽연합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민과 국경에 대한 통제권은 영국민 스스로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이유고, 셋째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확대, 또 권력 확장, 이것을 거의 속수무책으로 영국인들이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세 번째였어요. 영국인들의 다수가 유럽연합을 영국과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유들이었던 겁니다. 영국인들의 상당수는 처음부터 유럽연합에 동질감을 느끼지 못했고 끝내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리스의 그렉시트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리스는 영국보다 1년 앞서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유럽연합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퇴가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영국과는 달리. 잘 알려져 있듯이 그리스는 국가부채를 갚지 못해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부도에 직면하게 되었죠.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 ECB라고 하는데, 그리고 IMF, 이들을 트로이카로 부르는데요. 이 트로이카는 그리스에게 자, 당신네들 국가부도 사태에 처했으니 우리가 구제금융은 해줄게. 그 대신에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 돼. 긴축을 해. 돈을 아껴서 빨리 그 돈을 갚으란 말이야. 이런 요구였던 거죠. 그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맞추자면 그리스 국민들은 고통을 참아내야 했던 거죠. 그동안 누려왔던 복지 혜택들, 그리스가 그냥 무책임하게 복지를 막 늘렸거든요. 그 복지 혜택을 포기하는 건 물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갚죠. 세금을 내서. 우리 한국인들도 1998년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 조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스스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는 그거보다 더 힘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도 힘들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그리스 집권당 스리자라고 하는 집권당은 그리스 국민들에게 긴축 조건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반대 61, 찬성 39였어요. 절대다수 국민이 트로이카, 유럽연합, 또 ECB, IMF가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거기에 반대한다라고 의사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렉시트가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사실은 탈퇴라기보다는 오히려 EU에서 축출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가 요구받는 조건은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의 규칙에 근거해 있는 건데 그것을 부정한다. 그래서 못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유럽연합 규칙을 부정하는 거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나라를 회원국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긴축에 앞장서서 반대를 했고 국민투표를 주도했던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 긴축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집권을 한 당선된 정권인 거예요. 치프라스의 시리자라고 하는 정권이. 그런데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해버리고 구제금융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본격적인 긴축과 증세가 뒤따라왔습니다. 하긴 아무리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긴축에 반대한다고 뭐 백날 자기들끼리 국민투표해보면 뭐 하겠어요? 빚은 다른 나라에 졌는데. 자, 어쨌든 그리스는 트로이카가 요구하는 그 긴축 조건을 받아들이게 된 거고, 그리고 그 긴축과 증세 덕분에 오랫동안 적자에 허덕여 오던 이 그리스 재정이 말이죠,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16년부터 작은아마 재정 흑자로 돌아서게 됐던 거죠. 그리고 트로이카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의 국가 재정이 건전해진 겁니다. 2015년 6월 5일 17.6%까지 치솟았던 그리스 국채, 10년 만기 국채인데 이것이 이자가 급격히 떨어져서 현재는 거의 0%에 근접해 있습니다. 국채 이자가, 국채 수익률이 0%에 근접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 부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자, 그리스에서 그렉시트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영국인들과는 달리 그리스는 유럽연합 탈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 국민은. 그리스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긴축 조건이었던 거죠. 그 긴축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었을 뿐 유럽연합 탈퇴 자체를 원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유럽연합을 탈퇴를 하고 또 유로존에서 탈퇴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유로라고 하는 그 유럽 통화를 쓰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국가 신용이 떨어져서 경제가 참혹한 파국을 맞게 될 것임을 그리스 국민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긴축의 고통을 감당하면서도 유럽연합에 잔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2015년에 했던 국민투표, 우리는 트로이카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국민투표를 했던 거는 사실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저 어리광을 부려본 셈인 거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렉시트가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다시 유럽연합 탈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3일 이탈리아 엑시트 당이 설립되었습니다. 창당자는 파라곤의 상원의원인데요. 이 신생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달 여론조사 기관인 테크네라고 하는 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탈렉시트 당이 상당한 지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원래 이탈리아인들은 유럽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2018년 여론조사에서 29%만이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들어서 유럽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코로나 사태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이탈리아는 병실과 또 사망자를 위한 관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에 그래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 의료 연구를 지원해달라, 마스크를 지원해달라, 또 돈도 좀 지원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러나 유럽연합의 주축국인 독일도 프랑스도 모두 문을 닫아 걸기에 바빴습니다. 회원국인 동지인 이탈리아를 돕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탈리아에게 도움을 준 것은 중국과 러시아였던 것이죠. 그 서운함과 원한이 유럽연합 탈퇴 여론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다행히 최근에 유럽연합이 코로나 본드의 발행,
유럽 부흥기금의 조성, 그것을 통해서 이탈리아에 많은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덕분에 이탈리아인들의 증오가 어느 정도는 완화된 듯 해 보입니다만은 그 돈이 실제 지급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메르켈이 Good Behavior Clause라고 하는 거를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으려면 행동을 잘 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조항을 이 유럽 부흥기금이라는 데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 돈이 지급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시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이 유럽 부흥기금의 상환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정부 여당과 유럽연합을 공격하는 야당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텔렉시트 당이 선봉에 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렉시트에 의해서 이텔렉시트는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입니다. 김정우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